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지슬, 코리아, 실이 보낸 사람. 통일된 좋은 나라였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영화들입니다. 분단된 나라, 반쪽짜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좋은 영화 34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국전쟁, 간첩 이야기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남북의 연애사까지 신간 공동관람구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공동으로 관람해야 할 영화를 한 권에 도서 공동관람구역, 도서출판 책마루.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국정원의 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 예, 조중동이 연일 특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주 주목되는 기사가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동아일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타당하고 맥락상 맞습니다.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된 일부 문서의 위조를 주도한 인물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A팀장으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누가 특정했느냐? 검찰이 특정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가 위조해온 문서 2건을 토대로 해서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A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철 영사, 국정원에서 보낸 사람이죠. 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를 만나서 유성 씨 변호인 측에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 팀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본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예. A 팀장이 실무선에서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김진태 의원, 이 사람은 국정원도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에게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예.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위조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오랜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튿날 또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낼 거라는 걸 몰랐겠죠. 네. 예. 경향신문 한겨레를 연이어 보면은 예. 검찰은 책임이 없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유성식 간첩 사건입니다. 요거는 유성식 간첩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인데요. 예. 자, 이 검사들이 말이죠.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성 씨의 북한 중국 출입경 기록, 그러니까 출입 이렇게 돼 있는 문서의 출처 그리고 입수 경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수차례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확보한 건데 그래 놓고는 법정에서는 이거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 차례 재판부를 속였다는 거죠. 위조 문서를 법정에 낸 검찰이 이 문서와 관련해서 이 문서의 출처 그리고 입수 경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의구심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국정원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가져온 문건이 위조인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서든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날조 혐의. 예. 이 검찰에게도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국정원에는 불이 붙었고요. 예. 이 검찰까지 이 불이 번질 공산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특히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 이분이 우리 오빠가 간첩이에요라고 국정원에서 진술하는 바람에 결국 유우성 씨가 지금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유가려 씨가 말이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국정원이 아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국정원에서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다가 알리지 않을 테니까 너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모 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니까 말이죠. 강모 수사관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이모 검사가 나타나서 당황한 얼굴로 유가려 씨에게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너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검찰은 오빠가 간첩이에요 라고 애초에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예. 자, 검사가 국정원 조사 내용대로 진술을 꿰맞추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놈들에게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준 겁니다. 갑자기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자, 지금 불길이 번지니까 말이죠. 검찰이 또 요상한 이야기를 언론에 흘립니다. 오늘 중앙일보 1면에 실린 기사가 그렇습니다. 예. 간밤에 뉴욕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요 기사가 경기도 나가는 판에는 실렸는데 서울 배달판에서는 일면에서 빠졌습니다만은 예.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는 일단은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로 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 일면 보도는 뭐냐? 이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 자살 시도한 이 김모 씨. 예. 이 사람이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국정원 협력자이기도 하지만 중국 정보당국의 협력자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검찰이 슬쩍 이렇게 중앙일보에 흘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뭐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한 그 이면에 중국 정보당국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다급한 그런 마음에 그렇게 시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 지금 중국 동북 삼성의 정보전을 둘러싸고 우리와 중국, 북한 사이에 복잡한 그런 경쟁, 갈등 구도가 있거든요. 예. 이런 와중에 이 김모 씨가 이중 스파이로서 우리 정보당국 또 중국의 정보당국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모 씨에게 또 결국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 이 간첩 조작 사건 밀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여전히 이 유우성 씨와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은 이 사람 간첩 혐의가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유우성 씨가 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와 조선일보의 제목이 참 악의적입니다. 간첩 혐의자는 참고인, 정보협력자는 피의자. 이 정보협력자는 바로 조선족 김모 씨를 말하는 거죠. 예. 조선일보는 어떠냐? 참고인으로 나온 간첩 사건 피고인, 국정원의 칼 겨누나.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아니, 간첩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간첩 잡는 국정원에게 칼을 겨누어? 이런 그 보수 성향의 이 조선일보 독자들을 자극할 의도가
있는 그런 제목 아닙니까? 예. 자, 세계일보. 어제 참고인으로 소환된 건 이제 별개 사건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형사 피고인이고요. 현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달라요. 그래서 앞서서도 동아일보가 서울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서울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제가 언급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예. 저는 중앙일보의 기사 마지막 부분이 좀 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검의 관계자가 네. 유 씨가 간첩이라는 근거도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예, 검찰이 좀 입장을 나름대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거가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근거가 다 사실상 허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 유가리아 씨가 국정원에서 말하다가 나중에 말 뒤집힌 거 이걸 두고 국정원이 증거 조작했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유가리아 씨는 저기는 180일 동안 변호인 조력도 없이 묶인 가운데 거기서 말했던 그런 오빠는 간첩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떤 압박에 의해서 한 거짓말이다라고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오로지 지금 유가리아 씨 동생 유가리아 씨의 말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근거가 없어요.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을. 게다가 또 간첩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증거 조작까지 한 상황인데 여전히 유우성은 간첩 혐의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보수 언론의 행태 또 검찰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 가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신문 1면 보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말이죠. 유우성 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증언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온 화교 출신 여성, 이 여성을 3차례 찾아가서 회유, 협박하려 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서 이 화교 출신 여성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무죄를 입증할 이 화교 출신 여성과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서 지난해 5월에는 급기야 이 여성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요. 자, 녹취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만난다고 했는데 또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오전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사무실에 옆에 있으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나오라고 협박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은 그 민변 변호사와 그 실랑이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 여성을 만난다는데 아이 개 XX가 이거 진짜 등의 험한 말을 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서울신문 보도 일면 제목인데요. 국정원 유씨 측 증인, 유우성 씨 측 증인 3차례 회유 협박 시도 따옴표 없이 이대로 달았습니다. 예. 이 증인은 이제 그 유우성 씨의 간첩이 아니라는 그 예. 무죄와 관련돼서 이제 증언을 해줄 사람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국정원 직원들이 이 여성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간첩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고 검찰이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하려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지금 증거와 또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국정원은 어떻게든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으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술책을 쓴 거 아니겠는가. 회유 협박을 하는 식의 술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꼭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으려 했는지 그 의문을 오늘 한국일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3면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남재준 국정원장 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절묘하게 한 방씩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된 직후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치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식으로 전국에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려 했던 거죠. 본질을 호도하려 했고요. 예. 물론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도가 안 됐어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시도했었고요. 또 8월 촛불이 활활 타오를 시점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또 국면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국정원 개혁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고 결국 정부 여당은 이런 남재준 원장의 정치 플레이에 결국에는 고무돼 가지고 결국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단 일보의 진전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뭉개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과연 무슨 맥락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일보는 이것은 박원순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 7월에 유우성 씨가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 뽑기는 오세훈 전 시장 때 뽑았지만은 간첩 행위를 했던 시점은 2012년 7월로 이렇게 국정원이 특정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박원순이가 방조했거나 혹은 시켜가지고 유우성이가 간첩짓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 아니냐. 국정원이.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매번 언론이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간첩 사건 이렇게 네. 쓰는 것도 그렇고요. 예. 예. 네. 자, 세계일보가 그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만났네요. 그 전직 간부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정보 천병으로 새로 거듭나야 한다. 초동 중간 수사가 부실투성이다. 그리고 게다가 조선족 협력자 그 사람을 노출시킨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정원이 전투병이 아닌 행정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국정원이 동네북이 돼서는 안 된다. 권위를 갖고 존경까지 받아야 되고 존엄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의도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정보 천병으로 새로 나야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투병이 아닌 행정병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는 이건 결국에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앞으로 간첩 잡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결국 국정원이 현재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전직 간부들 과거의 국정원이 잘했나요? 잘해놓고 현재 그 국정원에 대해서 혀를 차고 충고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공작 하면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대를 이어서 간판만 바꿨지. 그 자들이었고 그 DNA가 그 DNA 아니었습니까? 누가 누구 보고 정보 천병으로 새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 규제를 두고 원수요, 암덩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말과 관련해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오늘 동아일보가 그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가 심한 말이냐.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또 규제와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경제 발전이야 주저앉느냐 이 길목에 서 있다. 불타는 애국심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대책이 발표가 됐냐면요. 그린벨트를 푼 곳에다가 쇼핑몰, 호텔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 하남, 의왕 등 이곳에다가 고층 아파트 또 공장을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주거 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역 4층에서 5층짜리 주택만 지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20층에서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도 짓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영리시설을 짓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규제 혁파입니까? 자, 조선일보는 이런 무드에다가
하나 더 얹어가지고 소원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조선일보 4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못 펴고 있다. 빨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할 텐데 지금 아직 침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뭐 무슨 규제를 하나 없앴더니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하나 없앴더니 수도권, 강남권을 중심으로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막 부채질을 했던 그런 조선일보 아니었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예. 상승한다 뭐 이런 류의 기사였죠. 네, 그랬는데 아직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못 펴고 있다. 이건 또 웬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말 그대로 부동산 바닥 쳤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여러분 사세요. 이런 신호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집 사신 분들 조선일보한테 기만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조선일보 주택시장 기지개 못 켜는 이유 이러면서 다시금 규제 혁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집값이 오른 데다가 세금까지 새로 물린다니 누가 집 사겠는가. 지금 집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월세 놓은 분들에게 예. 전월세로 해서 얻게 되는 소득 여기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집주인들에게 또 물린다면은 집 살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 규제마저 없애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규제를 풀고 또 이게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 강조하는지 좀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가 있지만 경제 살린 대통령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자신도 경제만 좀 잘하면 후대에 좋은 평가 받을 것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뭐 경제를 좀 알고 뭐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아니 뭐 규제를 왜 만듭니까?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구할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 규제로 말하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많았죠. 서민들을 옹호하고 또 재벌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규제도 적지 않았고요. 자기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관치금융, 관치 시장 경제를 만든 인물인데 아버지하고 반하게 모든 규제를 다 풀자. 규제는 남덩어리다. 뭔가 전략이 있고 통찰이 있는 가운데서 나온 그런 레토릭이라면은 뭐 그런 대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만은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자,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가 풀리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과 상업시설들을 지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기업도시 입주에도 손을 젓는 기업들이 그린벨트라고 해서 투자할 것으로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오히려 투자를 빙자한 투기, 이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더 큰 상태다. 자칫 잘못된 개발이 몰고 올 생존권 위협으로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경향신문 사설이 눈길을 끕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신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성형수술 의료 사고를 낸 의사가 병원장을 고소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안전은 뒷전이었고 무리한 운영을 했었고 그래놓고는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고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성형 공화국이 돼버린 이 나라의 현실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이게 바로 의료 영리화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돈 벌 궁리만 한다면은 환자의 그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돈 벌 궁리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료 영리화, 미친 의료 영리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이런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내 버스 광고 보시면 상당수가 성형외과 아니면 뭐 튼튼병원 이런 형식의 어떤 광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그렇고요. 특히 요즘 영화에 그 젊은 연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앞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어느 날 애들 보는 영화인데 한 7, 8편 정도 나오는 그 광고인데 그중에 4편이 성형외과 광고더라고요. 오늘 국민일보가 말이죠. 김주왕 씨가 발행하는 고래가 그랬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종교 면에서 말이죠.
어린이 교양 잡지에 동성애 옹호 웬 말이냐 이런 보수적 학부모 단체의 입장을 종교면에서 실었습니다. 고래가 그랬어라는 어린이 잡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동성애는 죄 짓는 거래요. 지옥에 떨어질 거래요라고 자녀가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그렇지 않아.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의 사랑이 있어. 라면서 동성애를 옹호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중앙일보 오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성 징집. 이제는 공론화를 고민해봐야 한다.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 남성만 징집할 것인지 남녀 동등하게 징집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그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남녀 평등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성별에 따른 병역 의무의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이런 식이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일정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머지않아 여성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대만 등 여성이 사병으로 복무하는 나라도 10개국 정도 있으니 벤치마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도 군대 가자. 뭐 이런 뉘앙스의 사설이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였습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영선 전 의원이 할 말이 있다고 나서자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저 질문 있습니다. 관심은 뭐야? 아니요. 경기도에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왜? 원장이 양식한 거네. 공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갖추세요?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고 가시겠다는 거죠. 남의 잔치자리에 와서 죄를 부린 격이 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영선 전 의원. 이건 좀 심한 경우였고 새누리당 회의에서 쏟아진 또 다른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의 김상곤 견제구, 원유철 의원. 김상곤 교육감의 자질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제는 정치 실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더 위험합니다.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 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250만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나선 분의 태도로 적절한지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유철 의원 발언 중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포착한 한마디의 욕설.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겨냥한 말. 요새 새누리당 정치인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일까? 혹시 새누리당의 사실상 주인인 이분? 규제 개혁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붙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그런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처붓을 원수라는 고강도 발언까지 하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불독 같은 정신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